지방에 작은 건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1층을 임대 주고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래 장사하던 임차인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아들이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카페에서 임차인을 구했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젊은 청년이었는데 저희 건물이 위치가 좋다면서 가계약금이라도 먼저 걸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가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고 부동산 없이 계약서 작성을 해뒀습니다. 보름 뒤에 부동산에서 정식 계약을 하기로 했고요. 이후 아는 분에게 제 건물에 입점하고 싶다는 분을 소개받기도 했는데 가계약을 해둔 게 있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하기로 한 날 가계약한 청년이 부동산에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식 계약을 못하게 됐는데 일주일 뒤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가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서 계약금을 전부 돌려달라고 합니다. 저희도 피해를 본 게 있어서 바로 돌려주지는 않았는데요. 꼭 100%를 돌려줘야 할까요?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뭐 거절한 건도 내가 있는데 네. 이건 내가 뭐 명백하게 피해를 좀 봤다라고 좀 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래서 그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서 당사자들 사이의 변심에 따른 분쟁은 매우 많은 편입니다. 그쵸. 뭐 사안의 경우에는 임차하기로 했던 임차인이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아마 추측하기로는 네, 더 좋은 조건의 다른 곳을 구했다거나 그렇겠죠. 아니면 장사 자체를 아예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거나 뭐 그런 변심에 따른 분쟁이 벌어지는 사례로 보입니다. 네, 우리 상담자분 같은 사례는 뭐 이렇게 부동산을 따로 끼지 않고 일단은 우리끼리 좀 가계약을 합시다 해서 이제 계약서도 작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직접 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좀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서 이제 큰 규모의 거래 몇십억씩 되는 거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소액 거래 같은 경우에 특히 당사자들 사이에 직접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조금 흔한 편이고요. 가령 뭐 대학교 앞에 월세 뭐 10만 원, 그쵸. 15만 원짜리 임대차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경우보다 뭐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서 내가 언제까지 기간이 남았는데 들어오실 분 뭐 이런 식으로 임차인을 새로 구해서 그분과 집주인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그 집주인이 직접 내 컨디션이 이런데 뭐 이곳에 들어올 사람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소액 거래에서는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차 거래 혹은 뭐 매매 거래 같은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있는 편이고요. 다만 이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 확인 의무, 그다음에 뭐 계약 조건, 특약 사항 이런 분들이 명확히 계약서로 남게 되는데 네. 당사자분들끼리 직접 하실 때는 계약서 자체도 뭐 소액인데 해서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양식을 그냥 쓰셔서 하셨는데 거기에 빠진 사항들이 많아서 또 다른 어떤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좀 흔한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 같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가계약을 분명히 했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돼서 나오기로 한 장소에 나오지도 않고 뭐 갑자기 일주일 뒤에 와서는 취소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 네. 그럼 우리 상담자분은 이 청년의 요구를 다 이제 받아들여 줘야 될까요? 여기서는 요 가계약금이라고 하는 거의 성격을 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당시에 그럼 어느 정도까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해졌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목적물의 대금, 지급 방법까지 정해졌다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다라고 보는 게 대법원의 판례 태도고요. 따라서 계약이 성립된 후에 일방적으로 파기를 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계약의 해지에 관한 요건, 손해배상에 관한 절차 등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돌려주지 않아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가계약금이라는 그 용어 자체도 네. 그냥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급하는 돈인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가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률적으로 가계약금은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는 것이 정해진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계약금의 지급 당시에 계약 자체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 단계, 그러니까 매물도 보지도 않았고 급한 마음에 더 오를 것 그렇죠. 같으니 일단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본 상황. 그러면 그 정도 내용이라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측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더 많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뭐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졌다. 가령 월세는 얼마로 하고 뭐 언제 와서 계약을 체결할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와서 계약서까지 쓰고 그냥 도장만 찍는 걸로 남겨놓은 상태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걸로 보고, 그러면 해약금, 손해배상액 추정에 관한 법리가 적용이 되고, 그 경우에는 가계약금이 일종의 계약금의 성격까지도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혹은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이 바뀌었다면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런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용어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오고 간 금전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 여기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우리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기회도 사실 거절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본다면 300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서 상대방한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요 가계약금의 성격이 일종의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면,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다른 계약을 구하려다가 놓친 것으로 인한 손해는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금액에는 달하지 않거든요. 가령 다른 사람을 구해서 이 기간 동안 새로 임차를 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해당 기간 동안의 월세 임료 상당 정도가 통상적인 기준에 해당할 건데, 그 금액을 입증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지급한 그 가계약금의 그 액수가 좀 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예정에 따라 이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일부를 상환하고 서로 합의해서 종결한다든지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이 구체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여요. 만약 계약 자체가 전혀 성립되지 않고 단순히 300만 원만 맡겨놨던 거라면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그 300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 계약이 성립된 정도까지 이르렀는데 일방적인 파기를 했다. 그러면 손해배상으로서 300만 원을 전혀 돌려주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가계약금으로 오가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이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됐고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그게 좀 핵심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